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강의를 계속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트리히 보네퍼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제목은 본헤퍼와 질서 자유주의입니다. 본헤퍼 and ordo liberalism입니다. ordo liberalism, 이것은 질서 자유주의입니다. 오르도라는 것은 라틴 말로 오더죠. 오더 질서, 질서 자유주의입니다. 경제는 그 공산주의가 하는 조기 계획 경제, 플랜 이코노미, 전부 국가에서 명령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제 구조입니다. 그게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민주주의 자유로운 세계에서는 시장 경제라고 그럽니다. 마켓 오리엔테드 이코노미, 시장 경제요. 그것은 자유 방임에 맡기는 겁니다. 실력만큼 성공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실패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 방임주의죠. 이 경제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든가 또는 퀘인즈의 어떤 그런 경제 이론, 소비 경제 이런 거, 이런 종래의 경제적인 패턴, 그거와는 아주 다른 생각을 본헤퍼가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은 본헤퍼가 나치의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하도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잠시 영국에 갔다가 영국의 조지 벨이라고 하는 비숍, 치체스터라고 하는 도시의 비숍 대주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스웨덴에 갔습니다. 스웨덴에 가서 한 3, 4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의논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논을 했느냐? 본헤퍼 생각에는 아무래도 나치 독일이 패망할 것 같다. 나치 독일이 패망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독일의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무슨 의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것은 본헤퍼가 기록한 문헌이라든가 또는 영국의 조지 벨 비숍이 기록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1942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입니다. 스웨덴에서 영국 비숍 조지 벨 비숍과 만나서 아주 심각히 대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9일 그해 1942년도 10월 9일 프라이부르크로 갔습니다. 본헤퍼가. 근데 프라이부르크에 가서 거기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다 교수들입니다. 10명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프라이부르크에는 헬무트 틸리케는 없었는데, 헬무트 틸리케는 그때 당시 슈투트가르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인데 본헤퍼가 프라이부르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의 10명 학자들과 함께 프라이부르크의 메모란둠, 이거를 작성하고 그것을 문서화하라는 그런 부탁을 본헤퍼가 헬무트 틸리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진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지만은 프라이부르크의 교수로 있던 10명 본헤퍼의 친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본헤퍼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7년, 8년 위인 사람, 또 10년, 12년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유일하게 한 명, 헬무트 틸리케가 본헤퍼보다 2년 아래였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본헤퍼가 10명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것은 나치 독일이 패망한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전세로 봐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 침공했는데 그 스탈린그라드에서 완전히 패망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아주 신념을 가지고 말하기를 나치 독일은 이제 곧 망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나치 독일의 정치 체제가 잘못한 거 이것들을 다 복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치를 해야 독일이 올바로 되겠느냐. 이 소위 그 영시의 상태에서 인데슈툰데 눌 영시입니다. 시계가 안 가고 있는 역사의 시계가 스톱했습니다. 인도에서 독일이 다시 역사적인 현장에서 독일의 시간이 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데서 4개의 포인트를 그 보네퍼가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야 된다.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보네퍼에게서는 그는 기독교는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선 정치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된다. 크리스찬 폴리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크리스찬 소사이티다. 사회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회, 그런 크리스찬 소사이티가 되겠다. 세 번째로는 경제다. 경제 활동이 크리스찬 이코노미를 되겠다. 그겁니다. 네 번째로는 테크놀로지도 전부 기독교적인 그런 루터의 소명의식과 이런 것으로 무장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취급한 것은 국제관계다. 나치가 독일이 잘못한 것을 전부 다 보상하고 국제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그 10명 학자들 앞에서 보네퍼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얘기하는 이 4가지, 소위 그 크리스찬 폴리틱, 크리스찬 소사이어티, 크리스찬 이코노미,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스 이런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되겠느냐? 즉 전후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독일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무슨 일부터 먼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논을 하는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질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그것이 오르도 리베랄리즘입니다. 독일 말로는 오르도 리베랄리즈무스, 뒤에 우스가 붙습니다. 독일어로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창한 사람은 그 보네퍼보다 한 12년 위입니다. 위인 발터 오이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발터 오이켄이라는 학자죠. 경제학 교수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그 사람은 아버지가 루돌프 오이켄이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루돌프 오이켄 그러면은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철학자입니다. 그 아버지 철학자 밑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리스 오리지널로 전부 다 공부하고 그 철학 공부를 굉장히 깊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터 오이켄은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교수 자격 심사 논문 하빌리타치온도 끝내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와서 그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위 그 질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것은 공산주의에서 했던 기획경제, 플랜 이코노미입니다. 뭐든지 정부에서 그냥 계획해서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경제 구조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좋은 경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에서는 일단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죠. 그래서 똑똑하고 실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자유적인 경제 활동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은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은 시장이라고 하는 마켓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켓 오리엔테드 이코노믹스입니다. 그것이 자유방임 경제주의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유방임 시장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미국식이죠. 그런데 이 발터 오이켄하고 보네포하고 둘이서 심각히 의논했습니다. 그러한 그 경제 체제가 과연 나치 독일이 끝나고 난 독일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경제 구조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의심을 많이 했어요, 보네포가. 이 보네포 생각에는 나치 독일에서는 생산성이 있는 경제 행위를 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전부 돈을 어디서 가져다가 완전히 군사물자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쟁하는 데다가 소모적인 그런 경제 구조였다. 그런 겁니다. 뭐를 생산해서 이윤 발생을 시켜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경제 구조가 아니고 완전히 나치에서는 토탈 그 전쟁, 토탈러 크릭, 이게 뭐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시스템에서 그 나치 때의 경제는 어떤 구조냐 하면은 어디서 돈을 가져오든지 돈 가져온 거 있는 걸 가지고 무기 만들고 철을 생산해내고 탱크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국민 경제에 어떤 그런 이익이 되는 생산성을 내는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니고 전쟁을 위한 전시 경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이러한 경제 구조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아니하냐. 그러면은 나치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면은 독일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구조가 없는 것이다. 그럼 경제 구조를, 이코노믹 스트럭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서 그 발터 오이켄이 제안한 것은 질서 자유주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발터 오이켄님이 1937년 때부터 강의에 오르도 리베럴리즘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보네포가 아주 소상히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발터 오이켄에게 자, 그게 뭐냐? 질서 자유주의라는 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발터 오이켄으로부터 잘 오리엔테이션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것이다. 이 질서 자유주의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독일을 다시 복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질서 자유주의란 무엇이냐?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의 개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돈 중에서 질서를 찾았다. 그게 창조입니다.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그 창조주 하나님 편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와서 가르친 것이 질서입니다. 그 질서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게 질서입니다. 구하지도 않는데 생긴다. 무질서한 겁니다.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마구 열린다. 이런 거는 무질서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 이런 것이 아주 잘 그 조화가 돼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도를 넘는 거, 이쯤 했으면 됐는데 그것을 더 이상 하려는 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그 질서 개념으로 다 재정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그 발터 오이켄에게 하는 얘기는 질서 자유주의라는 건 좋은데 질서의 개념은 내가 신학자로서 신학적으로 기독교 윤리적으로 그거를 규명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터 오이켄과 디트리히 보네포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그 질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 체제를 다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프라이부르크의 그 메모란듬에다가 독일이 파멸된 독일이
다시 재형하려고 하면 경제 구조가 아주 이상적이라야 된다. 이거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아니고 퀘인즈의 그 경제 체제도 아니고 우리 독특한 그 나치 독일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어진 지금은 이것은 영시다. 인데슈툰데 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영시다. 여기에서 새로운 경제 구조를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독일의 경제는 부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네포와 그 발터 오이켄 이 두 사람이 심각히 의논해서 그 프라이부르크 메모란둠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 강조한 것은 소위 그 크리스찬 에코노미 기독교적인 경제 그건 무엇이냐? 이것은 그 발터 오이켄이 생각해낸 질서 자유주의 경제다 이런 겁니다. 자유주의로 모든 거 하지만서도 독창성을 위해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독창성, 크리에이티비티는 자유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질서를 벗어난 자유는 경제적으로 그것은 해로운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질서의 테두리에서 질서 안에서 자유로운 거 그러한 경제 구조를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 나중에 뭐 보네포도 그 처형당하고 이 발터 오이켄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고생했지만은 다시 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네포의 그 아주 간곡한 부탁과 그리고 또 보네포의 어떤 신념입니다. 크리스찬 에코노미는 우리가 둘이서 의논한 거는 그러니까 보네포와 발터 오이켄이 항상 얘기했던 것은 크리스찬 에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오르도 리베랄리즘이다. 질서 자유주의다. 이래서 그 질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 발터 오이켄이 전쟁 끝나고 나서 아주 이론적으로 정립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아주 상당한 학문적인 기여를 했죠. 그래서 아데나워와 그 에어하르트 이 두 사람이 소위 보네포와 그 오이켄이 그 구상했던 질서 자유주의 이거를 실천에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유롭게 창의성 있게 경제를 개발하되 질서를 유지하면서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 유지는 정부가 관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관여하지는 않는데 질서가 파괴되는가 질서라는 개념을 벗어나면 그거는 국가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가능한 자유주의 경제 구조입니다. 이것이 아주 독일의 특이한 그 소위 그 서독만이 개발했던 경제 구조입니다. 과연 그것으로서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졌을 때 서독이 그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성공적인 경제 이거를 세계 만방에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네포와 그 오이켄 이 두 사람이 프라이부르크 그 메모란둠에서 이 소위 크리스찬 이코노미를 규정 지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크리스찬 에코노미는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질서 자유주의의 경제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독일이 했던 그때 당시 서독이 했던 질서 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하면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날 동서독이 통일된 오늘날에도 이 그 오이켄과 보네포가 생각했던 질서 자유주의의 경제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나라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야기시키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 안에서 가능한 자유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맹목적으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질서 안에서만
자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 질서를 누가 규정하느냐? 정부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정부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최대우 크리스찬 데모크라틱 유니온, 또 최SU 크리스찬 소셜 유니온, 이거 기독교 정당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다 정치에 나서가지고 기독교적인 폴리틱, 기독교적인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치 때에 없었고 비스마르크 시대에 없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도 이런 체제는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양심적으로 기독교의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유민주당 FDP입니다. 거기도 전부 신학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기독교의 그 굉장히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 신학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목회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당에도 많이 그 정당에 들어와서 일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 이것이 보네포가 부르짖었던 크리스찬 폴리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크리스찬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나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원으로 세상에 왔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또 병자들, 이러한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그 사람들을 그 도외시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 이것이 크리스찬 소사이어티죠. 독일의 그 복지 제도는 참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보험 제도나 또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정부에서 보살피는 제도, 이러한 것이 유럽에서 아주 뛰어난 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네포가 그 프라이부르크 메모란둠에서 이야기한 크리스찬 소사이어티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 에코노미, 이 크리스찬 에코노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서 자유주의의 경제 체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 보네포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